레슬매니아를 앞둔 마지막 PL이었던 일리미네이션 체인버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PL은 캐나다 관중들의 엄청난 호응과 현대적인 느낌의 오컬트 기믹, 언더테이커의 뒤를 이어 WWE의 신비주의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브레이 와이어트, 그리고 그런 브레이와 뗄 수 없는 여성부 최고의 인기 캐릭터 알렉사 블리스까지, 이 둘은 WWE 내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엄청난 상품 판매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인기와는 별개로 한계와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인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두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명확한 선수들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브레이의 대립 상대는 항상 너무도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레슬매니아 30시즌 존시나 내면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겠다는 브레이의 의도로 시작된 존시나와의 대립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브레이의 각본은 명확한 목표와 재미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이가 무지성 난입을 하며 대립이 시작되고 알 수 없는 세그먼트만 몇 주째 진행하며 PLA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승리, 이 패턴만 반복되고 있으며 솔직히 브레이가 어떤 캐릭터고 시스터 아비게일이 어떤 존재이며 브레이의 복귀 후엔 엉클 하우디까지 등장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며 도대체 브레이가 뭐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레이와 엮이면 그냥 그림 자체가 이상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표적인 오컬트 캐릭터였던 언더테이커를 예를 들면 언더테이커도 장의사 기믹으로 관에서 등장한다던가 암전을 하면 어느샌가 순간이동을 하는 등 브레이와 마찬가지로 오컬트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캐릭터였으나 막상 언더테이커와 대립 상대와의 경기가 시작되면 전혀 어색함 없이 그냥 레슬러 간의 경기로 흘러갔으며 적정선에서 서로 윈윈하며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 특히나 핀드와 엮이는 순간 대립 자체가 무조건 오컬트 형식으로 흘러가며 그냥 과정 자체가 전부 이상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경기 조명은 왜 빨개지는 것이며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왜 알 수 없는 소리는 늘어놓는지 적어도 복귀 전의 브레이의 대립에는 항상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더테이커가 워낙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브레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상대방의 위상과 캐릭터를 고려하지 않는 브레이의 캐릭터 때문에 어떤 선수와 대립이 시작되어도 항상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는 점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와 대립하게 되는 선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브레이와 대립하는 선수는 오컬트적인 브레이의 캐릭터 때문에 겁을 먹는다거나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수 자체의 위상과 캐릭터가 망가져버립니다. 그 망가져버린 위상과 캐릭터를 다시 되돌리기엔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최근 브레이와 대립한 LA 나이트는 피치블랙 매치 이후 스맥다운에 등장해 백스테이지 세그먼트를 한번 진행했으나 최근 등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브레이와 한번 대립을 하고 종결을 짓는 순간 브레이와 경기를 한 선수는 반강제적으로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되거나 캐릭터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 브레이의 너무도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LA 나이트는 브레이에게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 신선한 대립을 보여주었으나 결국은 브레이와 경기 후 중요한 레슬매니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복귀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폭탄 볼리기가 되어버린 브레이 와이어트의 다음 희생양은 누구일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알렉사 블리스는 선수로서의 너무도 부족한 기량과 최고에 맞지 않는 탑독 브룰러 운영이 큰 문제이고요. 그 외에 오컬트적인 요소는 브레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플이 선을 넘었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 헬인어셀 핀드와 세스 롤린스의 유니버설 챔피언십 매치입니다. 당시 유니버설 챔피언이던 세스 롤린스를 처참하게 묻어버린 경기로서 전설의 마이너스 2성 매치인데요. 이 경기에서 핀드는 커프 스톰프, 해머샷 등등 수도 없는 피니셔급 무브를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아웃하며 아무리 공격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너무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력 자체도 너무나도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데이브 멜처로부터 마이너스 이상의 경기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멜처의 별점은 개인이 내리는 점수이기에 WWE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겠지만 마이너스 이상이라는 점수를 봤을 때 레슬링 팬들이 납득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 적어도 레슬링 팬들이 최악의 경기를 논할 때 이 경기는 무조건적으로 화두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언더테이커, 그레이트 칼리, 케인, 브론 등등 WWE에 많은 괴물 캐릭터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셀링을 안 했던 캐릭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통틀어 대립 과정까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던 핀드와 세스의 대립, 특히나 헬인어셀 경기를 브레이가 선을 넘은 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알렉사 블리스가 선을 넘은 순간으로서 2021 패스트레인에서의 랜디 오턴과의 경기입니다. 일단 랜디 오턴은
그나마 브레이의 커리어에 멋진 장면을 만들어준 선수입니다. 과거 브레이의 집을 불태운 세그먼트, 그리고 2020 TLC에서 펼쳐진 핀드와의 임페르노 매치에서 핀드를 불태웠던 장면 등 랜디 오턴은 브레이와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선수였는데요. 임페르노 매치에서 핀드를 불태운 랜디 오턴에게 알렉사 블리스가 저주를 걸며 아주 황당한 대립이 펼쳐지게 됩니다. 느닷없이 인터뷰 도중 검은 피를 토하는 등 정말 최악의 순간을 여러 번 보여주며 결국 둘의 경기는 2021 패스트레인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상대로 천장의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레슬링 경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경기 끝에 돌아온 핀드의 도움으로 알렉사 블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핀드의 복귀를 위해 기획된 경기였다곤 하지만 PL이 메인 경기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핀드의 복귀는 다른 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 경기는 단언컨대 저의 레슬링 시청 인상에 있어서 최악의 경기를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거론되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알렉사 블리스와 브레이 와이엇이 선을 넘은 순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 커플이 선을 넘은 순간은 이 외에도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둘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운영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하는 선수들임에는 분명한데요. 이렇게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브레이와 알렉사 블리스는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할까요?